개발자와 IT 전문가의 업무를 위한 아마존 Q 서비스는 그 고품질 AWS 정보로 훈련된 그 채팅 서비스로 AWS 관리 콘솔 또는 IDE 환경에서 다양한 AWS 기능과 아키텍처 솔루션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대한 문제점 진단, 좋은 기능 이런 걸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직 잘 모르는 AWS 기능을 배우고 또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WS 관리 콘솔 오른쪽에 그 채팅 아이콘을 선택하면 채팅창이 열립니다. 여기에 다양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AWS에서 웹앱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도록 하죠. 우선은 영어만 지원되는 점이고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마존 라이트 세일부터 22까지 다양한 선택 옵션을 출처와 함께 알려줍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서버 관리 부담 없이 컨테이너를 돌리려면 어떤 서비스가 좋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면요. 이 AWS 파게이트와 AWS 앱러너 같은 서블리스 컨테이너 서비스를 소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EC2 화면에서 게임 사용 사례를 지원하는 비디오 인코딩, 트랜스코딩, 워크로드의 가장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EC2 인스턴스 유형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VT1 인스턴스부터 적합한 인스턴스 타입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이 아마존 Q를 이용해서 서블리스 서비스인 AWS 람다 함수 실행 문제를 해결하는 예제도 한번 보시죠. 이 아마존 Q에게 이제 문제 해결 요청을 하면은 에러 메시지와 함께 문제가 발생된 원인 그리고 해결 방법도 바로 알려줍니다. 아마존 Q는 개발자를 위한 IDE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이썬 코드가 무슨 동작을 하는지 물어보면은 AWS 람다와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티켓 서비스 기능을 만드는 앱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기능은 AI 그 코딩 개발 도구인 아마존 코드 히스프로의 기능을 이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함수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들도 만들어 줍니다. 이제 코드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기능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 Q 코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그 기존의 자바 8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자바 11 기반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이 코드 변환을 요청을 하면 기존 자바 레퍼지토리에 있는 소스 코드를 다 검사해서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한 후에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합니다. 이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면 자바 소스 코드를 열어서 어떤 점이 변경되어 있는지를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 64 인코딩 함수가 좀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도 상세하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비즈니스를 위한 아마존 Q는 기업 내부 시스템을 포함해서 회사의 정보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와 전문 지식을 사용해서 정확한 답변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 아마존 Q를 사용하면은 작업을 간소화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또 창의성과 혁신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특히 아마존 퀵사이트, 커넥트, 레드시프트 같은 AWS 비즈니스 데이터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특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를 줄여줍니다. 기업 내부의 엄격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에도 충족하게 개발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제 비즈니스를 위한 아마존 Q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Q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기업 내부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훈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사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각종 설정을 마치면은 웹 인터페이스로 채팅 모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둔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애플리케이션 설정과 데이터 소스 그리고 추출해서 인덱스한 문서나 사용량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직 데이터 소스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데이터 소스를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마존 S3 버킷을 선택하거나 그 문서를 직접 업로드하거나 크롤링도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드롭박스나 깃허브, 컴플라이언스, 슬랙 같은 제3자 데이터 소스를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훈련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웹 인터페이스를 열어서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기업 내부 데이터를 증강해서 생성형 AI 모델을 만들어주는 그런 답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고객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출처와 함께 답을 해주죠. 그럼 여러분 그 고객사가 관심을 가진 재무회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영업기회에 대한 질문도 가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재무회계 소프트웨어를 가진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가 지원하는 국가를 목록으로 살펴볼 수도 있고요. 필요하다면은 이들 정보를 모아서 고객사에게 이메일을 보내도록 그 작업을 지시할 수도 있겠죠. 뿅 하고 이제 이메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 여러분이 아마존 킥사이트라고 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면은 간단한 자연어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손쉽게 데이터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키 다이어그램으로 제품별 지역 판매 도표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이 생성된 다이어그램을 바로 대시보드에 쉽게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Q의 시각적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도록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뭐 차트를 월별, 지역별, 색상 코드로 수직 누적 막대 차트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어디에서 매출이 가장 높았는지 물어보면은 이 데이터에 맞춰서 맞춤화된 응답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런던과 같이 한 단어로도 후속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Q는 이제 현재 대화의 맥락을 유지하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신속하게 그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보고서도 만들 수 있는데요. 북미 지역의 비즈니스에 대한 뭐 월별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가정해 본다면은 비즈니스에 대한 월별 업데이트와 다음 달을 뭐에 위한 건장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려고 할 수 있겠죠. 바로 뭐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좀 편리하죠. 네. 그 아마존 Q는 클라우드 컨택 센터인 아마존 커넥트를 사용하는 전화 상담원에게 그 기술 자료를 추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아마존 커넥트 위즈덤으로 알려진 실시간 에이전트 지원 기능과 함께 그 새로운 생성형 AI 기반 그 건장 응답 또 작업 뭐 추가 정보 링크 이런 걸 제공해 드립니다. 또 그 공급량 관리 서비스는 AWS 서플라이 체인에서도 그 공급 및 수요 계획자, 뭐 재고 관리자 그리고 거래 파트너가 뭐 재고 품절 사항인지 또는 가잉 뭐 위험 사항인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권장 조치를 해주는 그런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